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0일 목요일 아침 9시 31분입니다. 어젯밤 유럽과 미국은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독일 보시면은 7.9% 올랐죠.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많이 오른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으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네. 이렇게 빠진 것 중에 이 정도 오른 거 자연스럽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 큰 폭에서 보면 자연스럽지만 얘도 단기적인 입장에서 하루 만에 이게 7.9%가 올라갔다라는 건 분명히 굉장히 큰 상승을 한 거예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보시면 그렇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만큼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반등도 그만큼 강하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하락을 많이 했으면 반등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기술적으로 하락 많이 했다라는 게 뭐예요? 스프링이 아래로 쫙 눌렸다라는 거. 스프링 많이 누르면 많이 누를수록 위로 강하게 튀어오르잖아요.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될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반등도 좀 비실비실하게 올라온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간 이 공통적으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이 전일 고점 이런 자리를 확 뛰어넘으면서 굉장히 강한 급등을 한 겁니다. 현재 한국도 그렇죠. 갭상승으로 보면 지난 2거래일간의 고점들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어요. 갭상승으로 한 번에 2.59%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 큰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란 말이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에 와 있는데 하락 추세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을 하고 이러려면은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 그러니까 얘네가 하락 추세 중 반등이 아니고 추세 전환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좀 잘해서 어떻게 쌍바닥이나 아니면 뭐 트리플 바닥, 뭐 3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렇게 잘해야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잘해야 된다고요. 잘이란 표현은 뭐겠어요? 추세를 전환시키려면 여기 어딘가에서 누군가 큰 손들이 물량을 매집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힘을 모아야 이제 이걸 딛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뭐 유럽, 미국, 한국 이렇게 세 군데를 봤는데 셋 다 큰 폭의 상승을 한 거죠. 큰 폭의 상승을 해갖고 지금 빡 올라가 있다. 이게 어떤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장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인은 일단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이 큰 폭의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큰 폭의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차익 실현 욕구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차익 실현 욕구. 많이 올랐으면 계좌의 수익 많이 지켰으면 팔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근데 하락 추세 중에 큰 폭의 상승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차익 실현 욕구가 끌어오르게 된다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이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일단 별로 좋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급등이 아니고 어젯밤에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양봉이 나와가지고 뭐 빠지지만 않고 하방 경직성만 나오고 자꾸자꾸 버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짧은 봉들이 나오면서 변동성도 많이 오고 버틴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부분에서 버텼다라고 한다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질 않죠. 차익 실현 욕구가 아니고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큰 세력들이 나 여기서 주식 산다. 변동성을 시장의 변동성 줄여놓고 특정 가격에서 매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모습.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어떤 시장의 변곡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급한 상승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급한 상승은 이 상승 추세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특별히 색다른 건 없어 보이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일단 적절하게 그런 필요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하락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어젯밤 영상에도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말씀드린 게 악재가 있다. 악재들이 하락을 정당화시킬 만한 악재는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근데 하락의 폭이 너무 가파르고 속도가 너무 급하다는 표현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젯밤에 시원하게 급등을 했죠. 이제는 이제는 하락이 급하고 뭐 가파르다 이런 이야기 이제 안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어젯밤 상승으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되긴 됐어요. 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 이런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 S&P나 이런 것들이 이런 사례를 잘 보여준다라고 봐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린 거긴 한데 이런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어떤 그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들을 보였냐,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여기 어딘가에서 하방 경직성을 꾸역꾸역 누적시키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주식을 매집해서 이렇게 반등을 시켰었단 말이죠. 좋은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여기도 보시면 변동성이 좀 커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꾸역꾸역 모아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모아서 여기 이런 자리에서 또 꾸역꾸역 모아서 반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보시면 어젯밤 같은 경우는 어떤 매집의 흔적 이런 것과는 분명히 여기 이런 구간과는 조금 모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뭐 여기 어딘가 지금 갭을 크게 만들어 놓은 갭 상승을 한 거고, 갭으로 떴다라는 이야기는 뭐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지지력 테스트나 뭐 이런 건 일단 없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좀 평상시와 이런 모습 나오던 때와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다음번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자리가 어떤 지지력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기술적으로 중요한 마디 가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마디 가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이 자리 내려왔을 때 여기 어딘가에서 최소한 꿈틀꿈틀하면서 싸워야 된다고요. 그죠? 여기서 한번 꿈틀꿈틀했었고, 여기서도 이 자리가 어떤 지지력을 했고, 여기에서도 꿈틀꿈틀했고, 여기서도 꿈틀꿈틀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막 저항을 만들어내고 이 자리에 꿈틀꿈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매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은 이게 어떤 증시의 어떤 다음번 하락에 있어서 어떤 든든한 뭐 지지선 역할 이런 거 해줄 수 있는데, 어젯밤 상승은 일단 그런 건 일단 보이지 않는다는 거. 어쨌든 어젯밤 반등을 했다 해도 이 하락 추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스 같은 거를 봐도 이제 어젯밤 상승이 좀 과하다, 뭐 어젯밤 상승이 좀 가팔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빅스 같은 것도 죽다가 말고 아래 꼬리 달고 좀 올라왔죠. 이게 그러니까 빅스가 적당히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멈춰 있으면 계속 감소할 수 있는데, 어젯밤에는 뭐예요? 어젯밤에 원웨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죠? 보시면은 이렇게 전 종목이 다 올랐고 모든 종목이 다 올랐고 모든 종목이 다 크게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올랐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야, 이건 좀 너무 많이 오르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빅스가 아래 꼬리 달고 조금 더 반등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이 빅스의 상승 추세도 어젯밤은 훼손된 게 아니고, 어젯밤은 뭐 주식시장의 하락 추세가 극복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주식시장의 하락의 속도와 폭이 너무 가파르고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나온 일단 기본적인 어떤 자연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에 변함은 없는 자연 반등 중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인데, 기본이 하락 추세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는데 몇 거래일 동안 멈추는 거 확인하고 이제 움직여야 되겠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반등이 더 올라오기로 마음 먹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일단 뭐 이런 모습들을 봤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뭐 많이 올라왔다 해도 이제서야 이제 5일선 부근에 이제서야 올라온 겁니다. 이제서야 그냥 좀 어떤 그죠? 뭐 엄청난 급등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요즘 워낙 시장이 급등급락 반복하니까 어쨌든 뭐 특별히 뭐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뭐 이제서야 5일선 부근에 올라왔네, 이렇게 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쌍바닥 의지는 여전히 별로 낮게 보이고요. 3월 7일날 급락했던 게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예요. 이 정도 모양을 살펴봤고, 뭐 특별한 뉴스 같은 건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전쟁 이슈도 조용했던 것 같고, 뭐 딱히 뭐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그냥 조용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저 유가 폭락의 급등이라고 나와 있죠.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유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유가 같은 경우 제가 120달러를 붕괴시키면 숏포지션 진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것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같은 논리예요.
이게 지금은 뭘 해야 되는 자리냐면, 지금 국제유가 하방 포지션들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 자리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힘을 쓰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은 어떤 좀 움직임을, 변동성을 줄이면서, 시장이 막 난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작게 움직이면서 변동성을 줄이면서 어떤 포지션 매집을 하는 그런 단계가 나와야 되는, 그래야 이제 어떤 추세 전환 요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젯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그죠? 조금 많이 빠진 겁니다. 어젯밤 국제유가도요. 물론 자연스러워요.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하락 포지션 진입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당히 120달러만 깨고 여기서 적당히 안 움직이고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투기적인 세력이 끼면서 훅 폭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보다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차익 실현 매물, 그죠?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래 꼬리 달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개인적으로 들긴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숏 포지션에 별로 안 좋게 일단 보긴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장대 음봉 나와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등했던 거 상승 에너지만 충전이 된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러면 뭐예요? 지금 어제 나온 음봉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얘는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음봉이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죠? 이건 어쨌든 일반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고, 더 가냐 못 가냐는 뭐겠어요. 다시 이제 120달러 부근에 일단 어떤 저항을 테스트하면 되겠죠. 120달러 부근에 저항이 있으니까 다시 110달러 돌파한 척 하면은 숏 포지션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 일단 음봉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아래로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정석적인 플레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내가 예를 들어 유가 숏 포지션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일단 한번 개겨보긴 개겨보는 건데, 그죠? 대신 120달러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요런 점들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어젯밤 유가의 이런 폭락은요, 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좀 힘이 잘 충전됐다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90몇 달러부터, 지금 90달러부터 해서 130달러까지 한 번에 올라왔던 거, 이거 좀 굉장히 급하고 가팔라 갖고 이것도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됐는데, 상승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됐는데 또 다시 충전됐다라고 밖에 일단 안 보입니다. 전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되긴 하겠구나, 유가가 한 140달러 150달러를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금값도 그래요. 금값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1830 뭐 이런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 돌파한 척하고 나서 지금 신나게 랠리했거든요. 얘도 장대 음봉으로 한 번에 죽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한 번에 죽을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금값 같은 경우도 뭐예요? 얘도 지금 눌림시 매수의 관점입니다. 얘나 같이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논리로 똑같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유가는 어떻고 골드는 어떻고 따로따로 다른 논리가 아니고, 얘도 지금 엄청나게 강한 오버슈팅 중에 나온 조정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고, 얘도 엄청난 상승, 얘는 오버슈팅이라고 하기까지 좀 뭐하고, 얘는 하여튼 엄청난 기세적인 상승 중에 나온 적정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논리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근데 구리 같은 건 조금 좀 모양이 좀 거시기하네요, 그죠? 구리 같은 거는 얘는 좀 버벅버벅할 것 같아요. 뭐 모든 자산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유가하고 금 같은 경우는, 유가하고 골드 같은 경우는, 얘는 어쨌든 지금 이런 음봉은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아무튼 그죠? 근데 어쨌든 음봉 나오긴 나왔으니까 지지와 저항 확인해서 숏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뭐 끝까지 한번 개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특정한 저항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계속 아래쪽일 거 아니에요. 특정한 저항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움직이면 될 것 같죠. 제 이야기 듣고 야, 제가 눌림시 매수를 한다, 그렇다고 숏 포지션 무조건 청산,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대응은 지지와 저항 보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하여튼 그죠? 뭐 구리 같은 거는 좀 다시 박스권 내로 너무 많이 기어 들어와 갖고, 얘는 뭐 엄청난 폭등을 할 생각은 별로 없는가 봐요. 아무튼 뭐 각각 원자재마다 다들 온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도를 좀 해봤고요. 달러 인덱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제가 원하던 그런 조정이 일단 나왔어요. 달러 인덱스 상승 추세 중에 잘 올라가고 있죠. 근데 최근에 오버슈팅이 좀 강하긴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달러 강세가 너무 빠르다. 원화 약세가 너무 빠르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걸 되돌리는 아주 건전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원화도 오늘 원달러 환율도 그래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너무 빨랐는데요 라는 이야기 계속 드렸죠. 이번 주는 반드시 더 가고 싶으면, 지가 더 가고 싶으면 반드시 이번 주는 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급속히 어젯밤에 쉬었죠. 어제 10.4원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일단 의미있게 좀 잘 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물론 오늘 흐름 좀 더 지켜보긴 지켜봐야 되는데 이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이종 자산들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그죠? 주식시장은 너무 급하게 빠지고 있었는데 급하게 빠지는 거를 급하게 되돌리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거 달러 강세 이런 거 너무 빠르게 가고 있었는데 얘도 그냥 적당히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어 버리고,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것도 겁나게 오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적당한 눌림이 어젯밤에 나왔고, 골드 같은 것도 겁나게 잘 가고 있었는데 적당한 눌림이 나온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원래 가던 그 추세를 바꿀 만한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어젯밤에요. 그죠? 주식시장 하락 추세,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 골드, 유가 상승 추세, 그죠? 각각의 추세들의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젯밤에 그건 되돌림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세상이 바뀌나?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죠.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게, 이슈적인 부분에서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게, 러시아의 어떤 원유 제재 가능성 계속 되고 있는 거고,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좋은 이야기들이 조금씩 희망이 싹 트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사실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전쟁 때문에 가려져서 우리가 좀 깜빡하고 있는 거, FOMC 회의 긴축 이슈, 요거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결 안 됐잖아요. 해결 하나도 안 됐는데 뭔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일단 상식적으로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 진행 중이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비록 되돌렸지만 근데 이런 게 진행 중이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냐면은, 오늘 밤에 그 미국 물가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어 CPI, CPI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솔직히 저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솔직히 하루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어젯밤에 급락했다가 이제 급반등한 거죠. 급반등했는데 급반등이 하루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이상하지 않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반등했으니까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 빅스가 30이 넘어요. 빅스 30이 넘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어야 되겠고, 글쎄요, 하여튼 이 지표를 가지고 어떤 핑계를 갖다 붙이나 한번 보자고요. 근데 사실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CPI가 어차피 높게 나올 거라는 건, 어차피 지금 국제유가 꼬라지나 이런 걸 보면 CPI는 분명히 높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선반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아니면 또 CPI에 쇼크를 받을지 한번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자고요. 오늘 밤에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밤에 좀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죠?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되돌렸다. 국채 시장은 여전히 좀 채권 시장은 아직까지 방향성 잘 못 잡고 있다. 요런 이야기.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지나치게 금리가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물 국채금리 이런 것들을 봐도, 그죠? 어젯밤에 일단 올라가고 있고, 그죠? 다시 긴축 우려 이런 거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인가? 다음 주, 맞죠? 다음 주에 달력 보시면은,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면 15, 16일 날이 FOMC 회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마 금요일 날, 3월 18일 금요일 날이 아마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걸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잘해야지 뭐 이번 주에 뭐 어떤 뭐 시장이 급반등을 한다 뭐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뭐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결정적인 건 다음 주인 것 같다. 이번 주는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려봤고, 한국 주식시장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좀 단기간에 좀 올라버린다 라는 거. 근데 어쨌든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 너무 좀 단기간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단기간에 뭐 350 중요한 자리들을 다 박살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급하고 너무 빠르게, 너무 과하게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급반등도 올라온다라는 거. 제가 그 콜옵션도 이런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콜옵션들을, 이게 옵션이 보통 하루에 뭐 기껏 하면 반토막 정도 내거든요, 보통. 근데 보시면 이 3월 7일, 3월 8일 날에 이 거의 뭐 60%, 70%를 죽였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언더 슈팅한 거거든요. 옵션의 입장에서도. 오늘 어떻게 된다? 오늘 결국 플러스 200%, 플러스 300% 대박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반대로 풋옵션들은 겁나 쪽박이 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 하여튼 그 지난 며칠간의 어떤 좀 지나치게 과잉됐던 흐름들을 되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 흐뭇하니 좋아요. 저는 뭐 괜찮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풋옵션들을 완전 박살내고 있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원달러 환율, 그죠? 원달러 환율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너무 급했어요. 반드시 쉬어갔어야 되는데 쉬어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네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